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 조예성입니다. 여러분은 편리한 것을 좋아하시나요? 무엇이든 빠르게 변하고 편한 이로움을 찾는 현대사회이만큼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양한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더욱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회용품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일회용품의 사전적 의미는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너무나 다양한 일회용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세 가지, 물티슈, 종이컵, 그리고 우리가 비닐봉지라고 말하는 플라스틱 벨트의 사용의 문제점과 이러한 일회용품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티슈를 언제 사용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주, 수건, 걸레 등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물티슈를 제외하고도 국내 일회용품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티슈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커피를 마시다가 책상 위에 올렸을 때 물티슈를 한 장 뽑아 닦으면 5에서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책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하고 난 뒤 버려지는 물티슈가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알고 있나요? 바로 1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물티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물티슈는 마른 휴지에 물을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폴리에스테르의 원료는 석유이며 쉽게 말해 면직물의 형태로 얇게 직조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렇다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티슈의 원료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땅속에 매립되거나 해안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동물이 섭취하게 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인 내가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토양 안에서 분해될 경우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환경 안에서 손상, 분해, 폐기될 때까지 인간과 생태계 건강에 심각한 오염과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티슈를 변기에 넣고 버리게 될 경우 화장실 변기나 하수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물티슈는 제조 시 곰팡이 번식과 오랜 보존을 위해 살균제와 보존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소각 폐기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암, 기형,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공책이나 종이가 물에 닿으면 젖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의 경우는 뜨겁고 차가운 음료를 담아도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폴리에틸렌으로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컵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종이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종이컵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한 나무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약 500개 정도입니다. 이를 나무의 양으로 계산하면 매년 0.05그루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종이컵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류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 때문에 종이컵은 다른 종이나 종이상자와 함께 분리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컵을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하면 추가 선별을 위한 비용과 인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이컵을 계속 사용하고 생산하게 된다면 지구의 사막화 속도가 점점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사용한 종이컵이 재활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이컵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알아볼 일회용품은 바로 우리가 비닐봉지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백입니다. 이 플라스틱 백은 사실은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봉투를 대신해서 발명되어진 것입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리는 물과 같은 습기에 약하고 약한 내구성으로 쉽게 찢어지는 종이봉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번 쓰임이 가능한 플라스틱 백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닐봉투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며 바다 거북과 같은 해양 생물을 가장 많이 죽이는 주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초 만에 만들어 약 20분 동안 쓰여지며 분해되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비닐봉투는 최악의 폐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양은 서울시의 면적을 13겹의 이불로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은 지구에서 달까지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사용한 페트병으로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리한 일회용품들을 마음껏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은 아마도 더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만큼 많은 일회용품이 생산되면서 탄소 배출을 만들어냅니다. 일회용품은 생산되고 사용되는 속도에 비하여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분해되고 재활용되는 속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쓰레기들과 폐기물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물건이나 제품을 소비할 때에도 분리배출 후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티슈 대신에 우리는 빨아서 사용할 수 있는 행주나 걸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로 휴지나 물티슈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물건을 담거나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어 종이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종이컵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또는 개인 텀블러 등을 들고 다닌다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기를 사용한 배달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가 음식을 받아오는 포장법을 이용한다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백으로 만들어진 비닐봉지 대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면포장이나 선물 포장 등으로 받은 커다란 보자기를 가지고 다닌다면 장바구니나 일회용 가방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이 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일회용 샴푸나 바디워시, 주방세제 대신 고체 형태의 세제 등을 사용하면 포장 비닐이나 플라스틱 통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한다면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이 눈에 띄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보다 내가 먼저 시작해볼까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물티슈나 휴지 사용을 줄이고 다양한 물건의 포장이 가능한 보자기의 활용법,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인테리어 소품을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